대한제일미만큼 든든한 남자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오늘도 뉴스 3 플러스 예. 뉴스 또 준비해 오셨죠? 예, 오늘 뉴스 3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사실 월요일 날이 뉴스 준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전날 쉬기 때문에 네. 진짜 따끈따끈한 뉴스를 고르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일요일이 우리나라 쉬는 날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한 주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긴 시계열로 볼 수 있는 뉴스를 좀 몇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주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야?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삐네. 뭐 이거 박빙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공화당의 우세로 봐야 될지가 조금 애매한 구성이 좀 오차범위 있습니다. 내긴 하죠. 네. 예. 네.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그 이전의 기록에서는 민주당 지난번에 50대 50해서 상원에서 이렇게 캐스팅 보트로 민주당이 이겼을 때 네. 7%포인트 앞서고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예. 언제? 이전에. 이전 선거에서 예. 그랬는데 50대 50이 나왔었거든요. 뭐야? 아직도 샤이 트럼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샤이하지도 않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그때 샤이 트럼프 좀 있었나 보다. 그랬을 수 있겠네요. 네, 2년 전에. 이번에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5명,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 네. 그리고 36개 주의 주지사가 새로 선출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2년간의 미국의 의회 권력을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권위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연임 선거에 나갈지를 미리 밝혀야 될 정도로 좀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중간 같습니다. 평가라는 개념이면은 사실 여당이 이기가 좀 어렵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또 그런 게 있죠. 그렇잖아요. 현 정부에 대한 이게 뭐. 선거의 프레임이 예.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 이런 거에 나오면 사실 좀 야당이 좀 유리하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중간 선거는 보통 야당이 좀 유리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앞에 그 민주당이 좀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더라도 실제 선거를 해보면은 조금 덜 나오더라. 근데 그런데 공화당이 심지어 이기고 있으니 예, 지금은 오차 범위 내에서 공화당이 이기고 있으니 실제 결과를 보면 좀 더 불안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거의 뭐 공화당이 이기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그러니까 하원에서 이기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고 상원까지 모두 다 이기느냐 아니면 상원에서는 방어를 하느냐 이 정도의 의미가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이길 거라는 전망이 꽤 있었는데 선거로 다가오면서 공화당의 우세가 여론조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위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이길지를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전 여론조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공화당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들은 눈으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상하원, 양원 다 공화당이 장악하면 그야말로 어떻게 되나? 바이든 사실 좀 위험해지겠네. 그러니까요. 뭔가 이게 그 지난번에도 한번 저는 사실 그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든 공화당이 이기든 우리가 누구를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의 그 권위가 훼손이 될 경우에 정책을 좀 무리해서 쓰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그리고 올해는 선거 이슈가 우리나라하고는 좀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인데 민주당은 낙태. 공화당은 뭐 경제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죠. 이걸 두고서 꽤 치열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공화당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공화당이 50%, 민주당이 48%. 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5% 포인트니까 이 안에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적극적 투표 참여도 또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지지는 하는데 선거를 안 갈 수가 투표장에 있잖아요. 무조건 간다. 예.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4%가 투표 의사를 밝혔고 공화당에서는 86%. 그러니까 공화당이 결집하는 모습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공화당이 이기겠구만. 남의 선거니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81%가 경제. 당연하겠죠. 그 71%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73%, 낙태도 무려 62%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화당 지지층의 32%가 경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고
민주당에서는 1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젠다가 정말 다르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2%가 낙태를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뽑았고 이 공화당에서는 12%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층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단순히 지지율적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아젠다도 아예 반대로 네.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공화당이 이기면 트럼프 또 나오는 거죠? 지금 트럼프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중간 후보로? 선거에 상하원에 트럼프가 추인한 사람들 위주로 뉴페이스들이 나와가지고 예. 이들이 당선되면 이제 트럼프 옹립을 하지. 그럴 가능성이 트럼프가 지지 유세하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그 유권자 10명 중에 4명은 2년 전에 비해서 가계 재정이 악화됐다. 네. 뭐 나아졌다는 사람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네. 그리고 경제에 잘 대응할 정당을 묻는 항목에는 52%가 공화당, 민주당은 3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게 많이 하면서 경제를 잘할 거라는 당으로는 공화당을 꼽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가치, 낙태는 일종의 가치를 중시하는 측면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민주당 쪽의 지지율이 강한데 전체적인 여론에서는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뉴스를 좀 연결해서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을 각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 전망 관련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제 증권사를 중심으로 증시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뉴스는 증시 전망 어떻게 되는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경제 성장 전망을 일단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포인트는 그 대신증권이 1.6%, 뭐 한국은행, KDI 뭐 이런 때가 한 2% 초반, 하나금융연구소는 1.8%, 신한증권 1% 이건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길래 썼습니다. 제가 여기서 봤던 특징은 민간연구소 쪽은 1%대가 그러네요. 나왔고 네. 국책에 가까운 쪽은 2%대가 좀 나왔어요. 근데 해외는 또 2%대네. 예, 그리고 이게 전망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정부의 전망치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전에만 나오고 수정치가 안 나왔는데 그 대신증권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최근에 전망치를 좀 내놓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비슷하게 분석하고 있는 측면은 일단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건 다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를 사실 내수가 이렇게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내수 경제는 수출로 돈을 벌어와서 내수를 돌리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위축됐는데 내수가 받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점점점 실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내려간 거는 여기서 그나마 지지해주고 있는 내수가 조금 더 약해질 거다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들의 국책기관이나 국제기구들은 2% 초반하고는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향후 1%대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이 악화되는 거는 이제 지난달 수출액만 보더라도 수출액은 5.7% 감소했는데 수입액은 9.9%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은 5.7% 감소, 수입은 9.9% 증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지금 중국 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처가 중국인데 이거를 뭐 우리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대중 무역이 좀 안 좋아졌냐라는 거는 약간 좀 부분적인 요인으로 봐야 될 거고 그냥 중국 자체가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네. 중국 경제가 거기다가 이번에 제가 이 뉴스를 자세하게 다뤄보진 않았는데 중국이 또 여전히 신규 감염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요? 아예 봉쇄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좀 중국의 코로나 영향이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우리나라 수출이 개선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 반도체를 꼽고 있는데요.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감소폭의 77%가 IT 감소였습니다. 반도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도체 자체만 보면 한 17% 정도 줄어드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수출액 전체에서 반도체가 줄어든 걸 보면 77%나 차지하고 있어요. 결국은 내년도 경제를 지탱해 줄 때 이 반등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뒤에 연결되겠지만 반도체로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음 달에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게 될 건데 6월 달에 내놓은 전망치는 2.6%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인가가 관심을 좀 모으고 있고요. 네. KDI가 취업자 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가폭이 올해는 한 8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8만 명. 10분의 1 토막. 취업자 수 증가폭이 네. 10분의 1 토막 날 거다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분의 1 토막. 예. 네. 자, 그리고 뭐 지금 채팅창에 금투세 관련된 얘기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주말에 업로드했잖아요, 그죠? 주말에 뭐 여야 의원들을 이제 권순우 네. 팀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당연히 뭐 조경태 의원은 금투- 유예가 아니라 폐지. 폐지.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시죠. 예, 예. 이용우 의원도 강행이라기보다는 논의를 좀 해보자 그러면 뭐 그런 아. 입장이라고 봐야 되죠. 그거보다 훨씬 더 나간 방향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예는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들을 보완해야 된다. 일단 지금은 유예하자. 예. 네. 강행은 아니네요. 강행은 아니고 근데 당론은 강행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데 네. 금투세를 우리가 여론에서 강하게 받아들였던 거는 국정감사 때인데요. 실제로 금투세 논의가 시작되는 건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용우 의원이 와서 얘기했던 거는 지금 빨리 기재소위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금투세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까지 소위 구성도 안 돼 있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연말까지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빨리 논의를 해서 금투세 유예를 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 더해서 자본시장 제도들이 있잖아요. 뭐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거기에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같이 네. 보태주고 그런 환경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 그 우리 저 뭐죠 그 영상을 아마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보실 테니까 예. 보시면 아마 민심이 어떻게 가 있는지 적나라하게 아실 거예요. 우리가. 댓글 같은 거 보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 당론 그걸 떠나서 빨리 이 투자자들의 이 들끓는 민심이 뭔지를 좀 잘 아시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빨리 여야가 절차를 좀 밟아주셔야 네. 되겠다. 여러분도 좀 댓글 좀 달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생각들.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것보다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가보죠. 증시 관련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선일보 출처로 해서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거 한번 보시죠. 실제로 보시면은 어느 정도 밴드인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023년 내년에 의미가 있어요. 코스피 지수 밴드를 각 증권사별로 올해는 유난히 밴드가 길다. 네, 제일 높은 데가 2,650쯤 잡은 것 같고요. 제일 낮은 데가 1,900까지 밴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저 범위를 그냥 그 범위를 보시는 것보다 지난해 말에 2022년 증시 전망을 냈을 때 대부분 증권사들이 2,800포인트 이상을 전망을 했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일부에서는 가장 높은 데가 한 3,600 정도의 전망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전망에 상단이 한 2,650 정도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전망을 보실 때 3,600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3,600이 틀렸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 전망하는 시점에 1년 후의 주가를 얼마가 보느냐가 현재 시점에 반영이 됩니다. 뭐 그렇겠죠. 예, 전망도 중요하지만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을 어떻게 보고 있냐. 예, 네.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어떻게 네,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전망할 때만 하더라도 1년 증시를 좀 좋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전망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는 내년도 시장에 대한 전망치가
그렇게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에 반영돼 있다. 네네. 라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투자증권 예상치가 상단 2,650이 한국투자증권 예상치였고요. 신한증권 예상치 하단, 그러니까 1,900이 신한증권의 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레인지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상저하고를 좀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금 약하다가 하반기에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이게 그 보통 연말에 증시가 좀 안 좋다라는 불안감이 있으면은 상저하고죠. 상저하고를 주로 어떠세요, 김부로님? 그 증권사 전망치 보는 어떤 노하우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자조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그 하우스 뭐 이 증권회사 뷰를 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뷰가 절대 뭐 약간 시차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강세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약세를 얘기를 못하고 약세 시장에서는 과감하게 강세를 얘기를 못하는 조금씩 후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증권회사 썰렁합니다. 증권회사 뭐 한두 군데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리서치 센터 자체를 뭐 폐쇄한다라는 결정을 한 증권회사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뭐 지수 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연말까지 제가 뉴스 뭡니까 미스터 마켓에서 다룰 예. 이 유동성 문제 이런 게 더 급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상저하고를 바꾸는 변수는 증권사들이 꼽은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금리, 예. 그러니까 긴축이 상반기에 종료가 될 것인가라는 전망과 반도체 이제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점을 가지고 상저하고의 하고를 전망하는 건 요 두 가지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뭐 엄청 또 비판들 많이 하고 계신데 너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제가 많이 혼냈습니다. 그 밴드 나올 때마다 제가 뭐 매년 엄청 혼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까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